안녕하세요. 체육쌤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전통 표현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외국의 전통 표현에 대해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외국 무용의 시대별 변천 과정과 외국의 궁중무용과 민속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왼쪽 사진 보이나요? 이 사진은 차이코프스키의 스완레이크의 음악을 바탕으로 한 백조의 호수라는 발레 작품입니다. 발레는 궁중무용일까요? 민속무용일까요? 맞습니다. 발레는 궁중무용입니다. 발레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궁정 연회에서 유래하였으며 프랑스 파리의 앙리 2세의 왕비 루이 14세를 통해 도입되고 발전했으며 주로 왕과 귀족에 의해 궁정 연회 때 행해졌습니다. 오늘도 영상 마지막에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 본 수업을 잘 듣고 퀴즈를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외국의 전통 표현의 시대별 변천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외국의 전통 표현 중 궁중무용의 종류에 대해 알 수 있다 입니다. 자, 먼저 외국 전통 표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의 전통 표현 변천 과정은 크게 원시시대, 고대시대,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 근대시대, 현대시대 이렇게 6가지 흐름으로 구분됩니다. 외국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을 의미하죠. 그러니 시대별 변천 과정을 보면서 다른 나라의 한 나라만 국한해서 보지 말고 다른 나라들의 공통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로 원시시대입니다. 원시시대의 외국 무용은 부족의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로서 부족이 신성시하는 동물춤이 발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대시대입니다. 이집트,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재래의식을 위한 무용과 축제를 위한 연희 등의 행진춤, 동무 등이 발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는 역사가들이 암흑시대라고 불렀던 시기입니다. 중세 중기부터 크리스트교를 신봉하는 모든 국가에서 육체적인 것을 죄악으로 여겨 춤추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트교를 신봉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종교의식이나 오락으로 춤을 추었으며 귀족들은 무용교사로부터 정식 무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편 농민과 서민들은 무용 금지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혼례나 장례 등에서는 꼭 춤을 추었습니다. 지역별로 특징 있게 춤을 추었는데 현재까지도 많은 춤이 민속무용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배계급 내의 주종관계, 즉 주인과 종의 관계를 뜻하는 봉건제도의 영향으로 봉건 영주와 농노로 나뉜 것처럼 춤도 귀족과 농민의 춤이 분리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르네상스는 14에서 16세기에 서유럽 문명사에 나타난 문화운동으로 학문 또는 예술의 재생 및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육체와 정신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며 무용을 보고 즐길 뿐만 아니라 표현 수단으로서 예술 무용이 발전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근대시대입니다. 근대시대에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의 왕실에서는 궁정에서 즐길 수 있는 무용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발레였고요. 무용의 체계와 동작이 발전하여 궁정 발레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후 발레는 극장식 발레, 낭만 발레, 고전 발레로 발전하였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현대시대입니다. 현대시대에는 현대무용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으며 신체의 아름다움과 함께 갈등, 고통, 절망 등 인간의 어두운 내면 세계를 강렬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수축과 이완 동작을 이용하여 감정을 표현하거나 희극적 요소가 무용에 결합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통 표현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황색 표는 선생님의 전통 표현 수업에서 항상 등장하는 거 알고 있었나요? 우리나라의 전통 표현과 외국의 전통 표현은 각 나라의 특색이 반영되었을 뿐 큰 맥락은 같기 때문입니다. 즉, 외국의 전통 표현도 궁중무용과 민속무용인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외국의 궁중무용의 목적은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고 경사를 축하하며 왕실과 귀족의 사교 및 교양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의식이 강조되며 동무 또는 집단무 모두 존재하고 우아하고 절제된 동작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외국의 궁중무용은 우아미, 화려함, 웅장미 등의 예술성을 갖추고 있으며 예시로는 발레, 프랑스의 미뉴에트 등이 있습니다. 한편 외국의 민속무용은 대중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었으며 민중의 생활 형식이 담겨 있고 집단무의 형태를 가지며 자유분방한 동작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외국의 민속무용은 소방미, 풍자미, 역동성 등의 예술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종류 또는 예시로는 스페인의 플라멩코와 오스트리아의 왈츠 등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는 외국의 궁중무용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의 궁중무용의 종류 첫 번째는 발레입니다. 발레는 춤을 추다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발라레에서 유래되었으며 발레는 음악, 무대장치, 의상, 팬터마임 등을 갖추어 특정한 주제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무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리의 포지션에 기초한 클래식 댄스의 전형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무용이며 두 사람이 추는 파드대와 대사 없이 몸짓으로만 표현하는 팬터마임 장면 등의 수용 여부에 따라 수용하면 클래식 발레, 수용하지 않으면 모던 발레로 구분합니다. 대표 발레 작품으로는 백조의 여수, 호두까기 인형, 돈키호테, 라실피드, 지젤 등이 있으며 왼쪽의 사진은 호두까기 인형의 한 장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발레의 기초 용어를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르프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발레 공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발레 공연을 처음 보셨다면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발레 공연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드대는 두 사람이 추는 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여성과 남성 무용수를 나타냅니다. 파드대는 두 사람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발레극의 스토리를 직접적으로 진행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주역 무용수 두 명이 춤을 춘다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 것을 나타내죠. 파드대가 두 사람이 추는 춤이라 설명했었는데 여기서 되는 두 명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춤추는 사람의 인원에 따라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3명이라면 파드트로아, 4명이면 파드캬트르 이런 식으로 뒤에 단어만 바뀌어 불리게 됩니다. 그랑은 크다는 뜻입니다. 파드대뿐만 아니라 남녀 바리에이션과 코다까지 포함한 것을 그랑 파드대라고 합니다. 파드대는 앙트레와 아다지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앙트레는 주역 무용수들이 등장 인사를 하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 아다지오 음악에 맞춰 두 무용수가 춤을 추고 턴 점프와 같은 다양한 테크닉을 보여주며 바리에이션, 동무를 추는데 처음에는 남자, 그 다음에는 여자 순으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레그로 음악에 맞추어 끝냅니다. 캐릭터 댄스는 민속 무용을 말합니다. 발레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 동작을 하기 때문에 강한 개성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무가들은 독특한 민속 무용 동작을 발레화하여 폴란드의 마조르카나 오스트리아의 왈츠, 이탈리아의 타란텔라 등 다양한 나라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지방 특유의 의상이나 스텝, 제스처를 넣어서 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나 지방의 특성뿐만 아니라 사물이나 동물을 발레화한 것도 캐릭터 댄스라 합니다. 디베르티스망은 기분 전환이라는 뜻입니다. 이야기의 줄거리와 관계없이 주역 무용수 외에 기량이 뛰어난 무용수들을 위해 제작된 춤을 나타냅니다. 발레는 연극과 마찬가지로 줄거리가 있는 극입니다. 그렇지만 줄거리만 따라 전개하다 보면 관객들이 지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디베르티스망을 넣어 관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파드대와 캐릭터 댄스 모두 디베르티스망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공연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봤는데 이번 영상을 보시고 발레 공연을 보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르프였습니다. 자, 외국의 궁중무용의 종류 두 번째로 미뉴에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뉴에트는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17, 18세기경에 보급된 4분의 3박자의 춤입니다. 미뉴에트라는 명칭은 프랑스어의 메뉴에서 비롯된 것으로 스텝이 작은 춤이라는 뜻입니다. 미뉴에트는 1650년경 궁정에서 처음으로 선을 보인 후 루이 14세 치하에서 공식 궁정 무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아한 미뉴에트 영상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민속무용의 종류는 플라멩코, 왈츠, 벨리댄스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업 잘 들었나요? 자, 그럼 바로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 외국의 전통 표현 변천 과정 중 중세 시대의 특징은? 두 번째, 외국의 전통 표현 변천 과정 중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은? 세 번째, 외국의 전통 표현 변천 과정 중 근대 시대의 특징은? 네 번째, 외국의 전통 표현 변천 과정 중 현대 시대의 특징은? 다섯 번째, 외국의 전통 표현 중 궁중무용의 종류 두 가지는? 역시나 오늘도 훌륭하게 대답을 잘해줬네요. 자, 만약 본 퀴즈에 대답을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앞의 내용을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자, 다음엔 전통 표현 다섯 번째인 마지막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육쌤입니다. 오늘은 전통 표현의 마지막 시간으로 다양한 외국의 전통 표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은 각각의 특색 있는 민속무용이 있지만 오늘은 그중 아랍, 영국, 스페인,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의 민속무용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6개의 각 나라와 연결지어 민속무용의 이름을 꼭 기억하고 어떤 민속무용인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외국 전통 표현 중 민속무용의 종류에 대해 알 수 있다? 입니다. 외국의 전통 표현 중 6가지 민속무용의 종류에 대해서 꼭 각 나라별로 기억하세요. 외국 민속무용의 종류 첫 번째로 아랍의 벨리댄스입니다. 벨리댄스는 배꼽춤이라고도 하는데요. 신체 각 부분을 따로 움직이며 배의 움직임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랍의 벨리댄스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4월에서 뉴욕에서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솔로 부분에서 1등을 했어요. 서울시 이태원구에 있는 뉴욕 이런 데서 한 거 아니고 진짜 미국 뉴욕? 1위를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세계 1위의 무대 한번 보고 싶은데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외국 민속무용의 종류 두 번째는 영국의 오슬로 왈츠입니다. 오슬로 왈츠는 영국의 대표적인 민속무용으로 예의를 존중하는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우아하고 정중한 동작이 많습니다. 그럼 영국의 오슬로 왈츠에 대해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slo Waltz, England. 외국 민속무용의 종류 세 번째는 스페인의 플라멩코입니다. 정열의 나라 스페인의 대표적인 민속무용인 플라멩코는 스페인 집시들이 추던 춤으로 팔을 흔드는 동작, 손과 손가락의 움직임, 발의 움직임이 특징적입니다. 이 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신의 심경을 위하여 추는 것이라고 집시들은 말합니다. 자, 그럼 스페인의 플라멩코 영상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민속무용의 종류 네 번째는 러시아의 코사크와 트로이카입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민속무용은 코사크, 트로이카 등으로 추운 날씨의 영향을 받아 춤 동작이 격렬하며 뛰는 동작이 많습니다. 그중 러시아의 코사크에 대해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민속무용의 종류 다섯 번째는 인도의 바라타나티암입니다. 바라타나티암은 종교적 의식이 담겨 있어 무드라라는 손동작이 특징적인데요. 원래 사원에서 거행되는 의식무용으로서 사원에 소속한 무녀 테바 단시가 사원에 마련된 무전이나 왕후 귀족의 궁전에서 추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성 동무이며 고도의 기교와 엄격한 춤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발목에 방울을 걸고 또박또박 스텝을 밟으면서 몸, 발, 손끝, 얼굴과 눈의 움직임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럼 인도의 바라타나티암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민속무용의 종류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인도네시아의 바롱 댄스와 케착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민속무용으로 빠른 음악과 함께 눈을 크게 뜨고 사방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중 인도네시아의 바롱 댄스에 대해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공연은 힌두교의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바롱 댄스. 선을 상징하는 성스러운 동물 바롱과 악을 대변하는 마녀 랑다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싸움으로 대결한다는 내용의 춤이었다. 우리의 탈춤이 대개 권선징악으로 결말을 맺는 것과는 달리 발리인들은 선은 항상 악과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믿고 있었다. 그렇기에 인간은 마음속에 존재하는 악을 스스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 춤은 교훈한다. 여러분, 오늘 수업도 잘 들었나요?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 아랍의 대표적인 민속무용은? 두 번째, 영국의 대표적인 민속무용은? 세 번째,
스페인의 대표적인 민속무용은? 네 번째, 러시아의 대표적인 민속무용은? 다섯 번째, 인도의 대표적인 민속무용은? 여섯 번째,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민속무용은? 자, 역시 오늘도 훌륭합니다. 만약 본 퀴즈에 답을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앞의 내용을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